얘기한 거 한 번 더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일단 어제 얘기한 게 뭐였냐면 얘였었거든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A의 n제곱근,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표준을 배우고 있는 건데, A의 n제곱근은 이제 요거의 의미가 어떻게 된다고요? 식으로는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나오는 그런 x가 바로 n제곱근, a의 n제곱근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 다 그런 식으로 식을 써서 만족하는 애를 찾는 거라고 인식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x를 뭐라고 이제 정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정의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런 x는 n 루트 a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애를 a의 n 제곱근이라고 하자라는 기호로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는 뭐냐면 n 제곱하면 a가 되는 애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뭐 다른 내용을 갑자기 어떤 이유가 있어서 탁 탄생한 게 아니라 x n제곱해서 a 되는 거 매번 찾기 좀 힘든데 기호로 이렇게 써보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썼다 라고 하면 얘는 뭐냐면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막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예요. 그거를 a에 줄여서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전 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제곱근의 특징,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테고, 거기를 특정한 수, 뭐 a, 이 빨간 선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냐 내려가냐 차이가 있지만 a가 양수라면 무조건 몇 개 나온다?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양수로 나오고 하나는 음수로 나온다 라는 특징을 알게 됐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a가 0일 때는 저 그래프의 특성상 0일 땐 0을 지나기 때문에 제곱근, n제곱근은 0이에요. 근데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저기 부호가 이제 요만큼이 x축이잖아요. 그러니까 x축 밑으로는 그래프랑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의 제곱근은 없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 n이 홀수면 그래프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x축 0일 때는 0에 만나고 이렇게 되니까 제곱근은 항상 몇 개냐면 a가 양수든 a가 음수든 무조건 제곱근은 n제곱근 a 이렇게 씁니다. 방금 선생님이 툭 튀어나왔죠? 읽을 때는 n제곱근 a라고 읽으시면 돼요. n 루트 a라고 읽어도 상관없고요, n제곱근 a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a가 0이라면 그때의 제곱근은 0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표에다가 정리를 해둔 거고요. 특별히 이걸 막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고, 하다 보면 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내용으로 한번 더 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우린 지금 실수만 보는 거예요. 실수인 것은 2하고 마이너스 2예요. 화면이 같이 안 움직이는 것 같죠? 왜 안 움직일까요? 16의 4제곱근은 어제 생각해 본 대로 x 4제곱이 16을 만족하는 x를 내가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2 또는 마이너스 2로 찾았었어. 근데 오늘 방금 배웠더니 걔는 4제곱근 16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4제곱근 16, 얘네 둘이 제곱근이 그 중에 실수래 라고 약속을 했잖아. 그럼 둘 중에 지금 여기 두 쌍과 여기 한 쌍과 여기 한 쌍이 같아야겠죠.
얘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 두 개는 얘네 뿐이니까. 그래서 얘가 얘랑 얘를 대신하는 애고 얘가 얘를 대신하는 애가 된 거예요. 오케이. 일단 그렇게 알아둡시다. 우리가 16의 내제곱근이 뭔지 파악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배운 건 직접 숫자, 내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 찾아보자 해서 나온 게 2하고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오늘 배운 거는 4제곱근 16이라고 써도 된대 해가지고 배운 게 두 가지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지면 안 되고 같아야 돼. 그래서 얘는 얘고 얘는 얘래 라는 말이 나왔고, 정확하게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은 실수인 것은 없다, 이 말은 정답인데 왜 그러냐면, 자,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의 의미가 뭐냐면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 되는 애를 찾아봐라, 이 얘기입니다. 실수 중에 당연히 없어야겠죠. x 4제곱의 그래프는 어쨌든 아래로 볼록인 n인데 여기 마이너스 16인 거랑 만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어요.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음수의 짝수 제곱은 없다라고 외우진 마시고 그냥 이렇게 식을 써보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x 세제곱이 마이너스 27 되는 x를 찾아서 우리는 마이너스 3이네 라고 조금만 고민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배웠던 거 중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라고 쓰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좀 설명에 구멍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왜 같아?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선생님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그렇게 풀어봅시다. 절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세제곱근 8의 값을 지금처럼 알아가진 않을 거예요. 문제 3번 선생님이 홀수번만 해볼게요. 자, 어떻게 이 문제에서 지금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건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면 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세제곱해서 뭐 나오는 거? 8 나오는 애가 실수 중에 얼마냐? 이거거든요. 그럼 x 세제곱해서 8 되는 x는 2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2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은 x의 5제곱해서 마이너스 32 되는 n은, 그런 x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2구나 라고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푸는 거냐면 의미로 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우리가 이제 계산으로 푸는 걸 배우겠지만 지금은 얘가 제곱근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불편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2번과 4번 풀이할 시간 잠깐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똑같이 풀어보시죠. 자, 고민이 끝나셨으면 한번 볼게요. 4제곱근 81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얘의 의미는요, x 4제곱해서 81 되는 x예요. 근데 그런 x는 우리 생각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9가 있잖아요. 근데 얘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뭐냐면 81의 4제곱근은 4제곱근 81과 마이너스 4제곱근 81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두 개 중에 얘는 양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플러스 9를 택하겠다. 그래서 얘는 9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4번도 볼게요. 그럼 4번의 의미는 뭐냐면 얘는 16분의 1의 4제곱근 중 하나죠. 그럼 얘 쓰면 4제곱근 16분의 1과
마이너스 4제곱근 16분의 1 두 개가 있을 거잖아. 그 중에 우리는 물어보는 게 음수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x 4제곱해서 16분의 1 되는 걸 찾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 중에 우린 뭘 얘기하겠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얘라고 택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3번에서 선생님 실수가 있었네요. 문제 3번 보시면 4제곱근 81이니까 요거에서 선생님 머릿속으로 제곱으로 잘못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답은 9가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9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이유는 똑같아요. 아까 의미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 있는데 그 중에 양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3을 택해서 이번에 답은 3이 되는 겁니다. 문제 3번을 이제 기계적으로 약간 그냥 계산으로 푸는 거는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적어 두시면 좋을 겁니다. 뭐야? 네. 1번이요. 세제곱근 8은 아까처럼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숫자의 형태로 푸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세제곱근 8은 8이 2의 세제곱이잖아요. 얘네끼리를 지울 수 있어요. 이렇게 쓱싹 지워서 2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우리 루트 4가 2라는 건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을 이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루트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냐면 제곱근이니까 2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떤 결과냐면 2 루트 2의 제곱해서 지워져서 2 이렇게 나온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2는 너무 자주 쓰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 이런 것만 앞에 숫자를 쓰는 거고, 벗기는, 루트를 벗기는 방법은 숫자가 맞으면 벗겨져요. 오케이. 그러면 2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냐? 2번은 4제곱근 81인데 81을 잘 뜯어 보니까 3의 4제곱이야. 그럼 4제곱, 4제곱 만나서 지워지고 3. 3번 같이 음수가 포함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5제곱근 30 마이너스 30인데 마이너스 32는 누구의 5제곱? 마이너스 2의 5제곱이 돼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벗겨지는 거 빼고 나머지 안에 있는 건 부호까지 같이 나오면 됩니다. 4번에 대한 풀이는 마이너스 4제곱근 16분의 1인데 이 마이너스는 루트 밖에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쓰세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4제곱근 16은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지워지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3번 아까 처음 푼 건 의미대로, 제곱근의 의미대로 풀어본 거고, 지금 한 거는 숫자의 어떤 형태만 가지고 이렇게 공식처럼 풀어낸 건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뭐가 더 편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평균적으로는 얘보단 그냥 이런 기계적인 계산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물론 선생님도 풀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풀진 않고요. 요렇게 많이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계산법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 앞에 있는 숫자와 여기 지수가 같으면 지워져.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 3번은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처음 재단의 부피의 2배인 정육면체 모양으로 새로 만들어야 한다. 처음 재단의 부피가 8이라고 할 때 새로 만드는, 이거 문제만 길지 별거 아닙니다. 정육면체 모양의 재단을 처음 부피가 8인데 그거의 2배 16인 재단을 만들어야 돼. 그때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래요. 정육면체 부피 구할 줄 아시죠? 모든 모서리 길이가 같으니까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x 세제곱이잖아요. x 세제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 16이 나와야 돼. 그럼 그런 x는 그런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죠.
x는 모르니까 세제곱근 16 또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16 이렇게 두 개가 미안해요, 홀수죠.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홀수 제곱이니까 요거 하나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세제곱근 16. 좀 뭔가 심심하죠? 식상하죠? 그냥 이 문제는 식을 세울 줄 아니, 그리고 식 세워서 답을 낼 줄 아니 정도의 문제인데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프린트에서 뭐 이런 것 좀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몇 가지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3번에 2번부터 볼게요. 이게 왜 틀렸나? 8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8이래.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 답은 거짓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는 그거 중에 실수예요.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n제곱근은 n개다 라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개수를 다 보면 만약 세제곱근은 3개가 나와야 되고 제곱근은 2개가 나와야 되고 뭐 5제곱근은 5개가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수는 그 중에 짝수 제곱은 2개, 홀수 제곱은 1개 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나머지는 그럼 뭐냐? 그러면 실수가 아닌 수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화면이 되게 늦게 움직였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세제곱근이 3루트 8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안에 그거 중 실수는 3루트 8이다 하면 맞는 말인데 세제곱근을 하나라고 얘기를 단정지었으니까 틀렸던 거고, 그럼 1번도 왜 틀린지 아시겠죠? 1번도 양수 A의 n제곱근은 엄청 많겠죠. n개죠. n개인데 하나만 얘기해서 땡. 그래서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3개다. 이건 또 답이 틀려요. 왜냐면 실수인 건 세제곱근이면 홀수잖아요. 뭔가 이상하지만 일단 진행 가볼게요. 홀수니까 1개예요. 1개. 실수인 건 1개고 나머지 2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그래서 합쳐서 3개인데 여기선 말장난이 좀 있었습니다. 볼게요. 아까 봤던 것처럼 얘는 봤던 문제는 생략하고 얘를 풀 때는 이제 앞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풉시다.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이니까 지워서 마이너스 2가 답인 거고, 얘는 3루트 3의 세제곱이니까 3인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풀되 나중에 누가 의미를 물어보면 설명할 수는 있어야 돼요. 쭉쭉쭉 넘어가서 뭐 이런 것들도 그냥 풀어보시면 마이너스에 4제곱근에 81인데 3의 4제곱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살리고 지워져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마이너스의 4제곱근에 256인데 얘도 뭐의 4제곱일 거 아니에요. 5의 4제곱인가요? 아마도. 예. 그래서 지워지면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 계산을 여러분들 좀 숙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프린트는 요 정도만. 마이너스 5가 아닌가 봐요. 미안합니다. 4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4의 4제곱이 256. 네,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우리 중학교 때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또 루트 3분의 루트 2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 있다. 역시 배웠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배워야 될 게 나머지는 이제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배웠네요. 루트 3의 뭐 예를 들어 세제곱이야. 그럼 얘는 루트 3의 세제곱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는 성질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똑같이 쓰는 거예요. 3 세제곱근 A와 세제곱근 B 이 숫자만 같다면 묶어서 쓸 수 있어. 세제곱근
A, B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중학교 때 게 왜 성립됐는지 아시겠죠? 여기 2가 생략돼 있었는데 요 2가 같으니까 하나로 묶은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중학교 게 납득이 되시죠? 그럼 고등학교에 와서 저 앞에 있는 숫자가 이제 2만 있는 게 아니라 3, 4, 5, 6, 7, 8, 9, 10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다 정도로 확장시켜주면 되는 거고, 또 세제곱근 A를 세제곱근 B로 나누는 건 세제곱근 B분의 A로 합칠 수 있어, 또는 반대로 쪼갤 수도 있어,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 A의 제곱은 세제곱근이라는 게 통째로 기호니까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가 성질이에요. 이게 왜 성립하는지 증명할까지 할 시간은 없어서 증명은 좀 미뤄놓고요. 오늘은 이런 성질을 성립해 라고 받아들이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세제곱근에 네제곱근 뭐 2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얘네는 이 둘을 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제곱근에 2라고 쓸 수 있는 성질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성질을 잘 정리해 둔 게 얘입니다. 근데 조건들은 당연히 보셔야 돼요. 지수 안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건 당연히 양수여야 되고, m과 n은 그러니까 제곱근이니까 2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기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선생님이 했던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이 문제만 선생님이 하나 풀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뭐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뭘 확인해야 돼요? 숫자가 같은지. 숫자가 같다면 하나로 묶을래. 4제곱근 5, 25, 5, 20, 5, 1은 5 625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근데 625를 잘 살펴보면 5의 4제곱근 아니에요? 5의 4제곱이잖아요? 지워질 수 있다고 했던데, 그래서 5로 간단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부터 볼게요. 가까이 있어서 얘를 보시면 얘가 요 안으로 들어간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6제곱근에 49의 세제곱이야. 근데 49는 뭐의 제곱이냐면 7의 제곱이야. 그거의 또 세제곱이니까 결국엔 6제곱근 7의 6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복습하실 때 이거 연습을 좀 해주세요. 자, 얘도 뭐 확인해야 돼요? 3 같네. 그러면 하나로 묶자. 세제곱근 2분의 128 나눠주시면 세제곱근 64. 얘도 보시면 근데 4의 세제곱이 64예요. 그래서 4가 답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5랑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냐면 곱해서 5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기에는 2가 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제곱근 1024 뭔가 익숙한 숫자죠. 2의 10제곱. 그래서 벗겨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 7번, 8번은 여러분들 한번 주말 동안, 주말 동안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지금 끝나고 바로 풀어보면 한 5분 안에 끝날 텐데 해보시고 또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때 한번 궁금증을 다음 시간에 고민해 보도록 하죠.